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아주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컴퓨터 비전하면 비전 트랜스포머, 그 VIT 모델 성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처리할 데이터가 많아지면 특히 고해상도 이미지 같은 거 다룰 때요. 연산량도 그렇고 메모리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현실적인 한계였어요. 성능은 좋은데 이걸 실제 서비스에 바로 적용하기엔 좀 무겁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네, 바로 그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아주 똑똑한 기술이 있어서 오늘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토큰 병합, 영어로는 토큰 머징이라고 하죠. 네, 토큰 병합. 이게 VIT의 효율성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토큰 병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VIT 모델이 이미지를 처리할 때 이미지를 잘게 쪼개서 토큰이라는 단위로 만들거든요. 일종의 정보 조각이죠. 네네. 이미지 패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토큰 병합은 모델이 여러 계층을 이렇게 쭉 통과하면서요. 그 토큰들 중에서 내용이 비슷한, 그러니까 계산된 유사도가 높은 토큰들을 골라요. 그리고 그걸 이제 지능적으로 하나로 합쳐나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전체 토큰 수를 줄여나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비슷한 정보 조각들은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다. 그럼 당연히 계산할 양이 줄어들 테니 효율이 높아지겠네요? 네, 1차적인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연산 효율성을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도 줄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순히 토큰 수를 막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줄이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정보까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의 정확도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 속도와의 어떤 최적의 균형점, 이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토큰 병합의 진짜 가치죠. 효율과 성능 사이의 줄타기 같은 거네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비슷한 토큰을 찾아서 합치는 과정,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보통 그 VIT 모델 안에 트랜스포머 블럭이라는 핵심 처리 단위가 있잖아요. 네네, 어텐션이랑 MLP 있는 그거요. 맞아요. 그 블럭 안에서 보통 어텐션 모듈 다음 그리고 MLP 모듈 이전에 이 병합 단계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정은 일단 토큰들끼리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해요. 예를 들면 코사인 유사도 같은 걸 써서 벡터 공간에서 방향이 제일 비슷한?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가장 가까운 토큰 쌍을 찾는 거죠. 의미가 가장 비슷한 짝꿍 찾기. 찾고 나서는요, 설마 둘 중 하나를 그냥 버리는 건 아니겠죠? 바로 그 지점. 그게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중요도 낮은 토큰을 쳐내낸 가지치기, 프루닝이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다른 거군요. 네, 토큰 병합은 찾은 그 토큰 쌍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가중평균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두 토큰의 정보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중요도 같은 걸 고려해서 지능적으로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손실은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더 압축되고 풍부한 의미를 가진 새로운 토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 계층에서 반복하면서 토큰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거고요. 와, 되게 영리한데요? 마치 회의 내용을 단계별로 요약하는 느낌이네요. 세부 논의들을 합치고 또 합쳐서 큰 줄기로 만들지만 핵심은 놓치지 않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잡는 거죠. 이런 장점들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역시 가장 큰 건 VIT 모델을 훨씬 빠르고 가볍게 만드니까 실용성이 엄청 높아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규모 이미지나 실시간 비디오 분석 시스템 같은 거요. 실시간 처리. 네. 그리고 요즘 생성형 AI 모델들 연산량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분야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계산량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나 드론처럼 컴퓨팅 파워가 좀 제한적인 기기들 있잖아요. 그런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고성능 VIT 모델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델 경량화에 아주 효과적이죠. 스마트폰에서도 강력한 AI 모델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게 꼭 이미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오디오나 텍스트 같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걸 처리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에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와우, 그럼 활용 범위가 정말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이 토큰 병합 기술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할 걸로 보시나요? 지금 연구되는 방향들은 역시 정보 손실을 더 줄이는 더 정교한 병합 전략을 개발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리하는 이미지의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서 병합을 얼마나 할지, 어떻게 할지를 막 동적으로 조절하는 적응형 병합 같은 기술이요. 아, 이미지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네, 좀 더 똑똑하게 병합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하드웨어, 예를 들어 특정 칩에서 더 잘 돌아가도록 최적화하는 연구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VIT의 활용도를 계속 넓혀갈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이 토큰 병합이라는 게 비전 트랜스포머의 그 강력한 성능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연산 부담을 줄여주는 정말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뭘 버리는 게 아니라 비슷한 정보를 잘 통합해서 효율과 성능, 그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복잡하고 무거운 AI 모델을 우리 실생활 더 가까이 가져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적응형 병합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고도화돼서 AI가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토큰을 합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마치 우리 사람이 중요한 부분에 시선을 집중하듯이 여기는 정보를 좀 더 보존해야겠다. 여기는 좀 과감하게 합쳐도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병합 방식을 막 바꿔나간다면 어떨까요? 오,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건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서 AI가 시각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